6월 26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92% 하락한 3079.5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6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29% 하락한 787.9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3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4종목, 코스닥에서는 19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에이비온, MBT, 하이퍼코퍼레이션, 자이글, 텔콘RF 제약,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 6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3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2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2차전지 테마입니다.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스타트업인 퀀텀스케이프가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진전을 보이면서 어젯밤 30%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퀀텀스케이프는 코브라 세퍼레이터 기술을 기존 공정에 적용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해당 기술은 기존 공정보다 처리 속도가 25배 빠르고 공간도 적게 차지하며 대량 생산 가능성도 더 높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다고 전해졌어요. 이러한 코브라 공정을 토대로 전기차에 장착이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 생산이 가까워졌다고 밝혔는데요. 내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양산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퀀텀스케이프가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2차전지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 밖에도 최근 테슬라가 로보택시 시범 운행을 시작한 부분도 2차전지 테마의 지속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이니 참고해주세요. 다만 테슬라의 주가는 로보택시 발표 당일에 8%대의 급등세를 보였지만 이후부터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어젯밤 엔비디아의 주가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15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권사들이 엔비디아의 성장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졌다며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루프캐피털이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175달러에서 250달러로 상향 조정한 부분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미국 증권사들은 AI 경쟁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엔비디아의 성장세는 확실히 재개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엔비디아 외에도 마이크론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시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마이크론의 3분기 매출액은 9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시장 예상치였던 88억 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주당 순이익도 1.91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1.6달러를 상회했는데요. 마이크론은 인공지능 열풍으로 인한 HBM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음 분기의 매출 전망치도 시장 예상치였던 99억 달러보다 높은 107억 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속에서 1%대의 하락세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에이비오는 화요일날 단백질 표적 항체 물질에 대한 공동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계약 상대방은 밝히지 않았지만 계약 금액은 총 13억 달러라고 밝혔어요. 해당 금액은 하나로 약 1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에이비온과 에이비온의 최대 주주인 텔콘RF 제약이 3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MBT는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357억 원 규모의 부동산 매각을 완료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언론을 통해 해당 자금을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전략적인 매입과 준비금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선제적인 플랫폼 전환을 준비하여 초기 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MBT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해제했다는 공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매수자인 모멘토 주식회사의 기책으로 MBT가 계약 해제를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하이퍼코퍼레이션은 감자로 인한 변경 상장 첫날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하이퍼코퍼레이션은 지난 4월 87%의 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는 저번 주 금요일 장마감 후 경영권이 변경된다는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4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유상증자와 전환 사채를 통해 경영권이 변경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인은 이정규 씨이며 양수인은 파라텍시스 코리아 펀드외 1인입니다. 파라텍시스는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가상자산에 특화된 헤지펀드인 만큼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의 주요 사업 영역을 가상자산 분야로 확장한다고 전해졌는데요. 이정규 대표는 바이오 사업을 이끌며 이사회에 남는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오로라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현제약은 언론을 통해 SM 바이오사이언스와 GLP-1RA 계열의 비만 치료제 및 당뇨 치료제 완제품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현제약은 충주 공장에서 완제품 포장까지의 전공정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며 2027년까지는 해외 임상을 위한 시료 생산을 진행하고 2028년부터 대용량 상업 생산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동물 실험 대체 수혜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에서 동물 실험의 단계적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대통령의 동물 대체시험법 공약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JW 중해제약,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등이 동물 실험 대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인체를 재현한 약물 스크리닝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FNF 홀딩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글로벌 골프 브랜드인 테일러메이드가 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FNF 측이 매각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인수를 전제로 투자했기 때문에 동의 없이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 밖에도 최근 지주사들이 상법 개정의 수혜주로 부각됐던 가운데 FNF 홀딩스가 지주사로 부각되며 상승했다는 분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아미노로직스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최대 주주인 삼호제약 등을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환 가격은 957원이며 아미노로직스의 정규장 종가는 1095원입니다. 이어서 스맥은 최대 주주가 S&T홀딩스 외 1인으로 변경된다고 공시하면서 어제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는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오늘도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변경 후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11%이며 장내 매수에 따라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스맥의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S&T홀딩스는 스맥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전략적 투자 차원에서 지분을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센서뷰는 어제 언론을 통해 수출형 전차 개조 개발에 필요한 상부 능동 방호 시스템 안테나부에 대한 외주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1m 내외에 있는 소형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하나 시스템의 고해상도 레이더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기존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핵심 방호 체계라고 전해졌는데요. 내년부터 실제로 전차 플랫폼에 탑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센서뷰의 방산 사업을 이끌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비트맥스는 최근 언론을 통해 총 1천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 중 900억 원을 비트코인 매수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결정은 나스닥 상장사이자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보유 기업인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스트래티지는 과거의 마진콜 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인 전환사채로 자금을 조달하고 시장 가격에 관계없이 비트코인 매수를 이어왔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같은 전략은 유효성이 입증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비트맥스도 이러한 디지털 자산 운용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비트코인 신사업 기대감이 이어지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밖에도 최근 딥마인드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소식에 강세를 보였던 가운데 비트맥스가 딥마인드의 관계사로 부각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비트맥스의 최대 주주는 메타 플랫폼 투자조합이며 메타 플랫폼 투자조합의 최다 출자자 중 하나가 딥마인드입니다. 다음으로 누리플렉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미국 상원이 주택용 태양광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어제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RFHIC는 KB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KB증권은 RFHIC의 2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통신장비와 방산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RFHIC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14,000원에서 32,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RFHIC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26,900원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E&M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지난주 하나증권은 7월 4일 전에 통신장비주를 매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주파수 경매 등의 스케줄을 감안했을 때
국내 통신장비 업체의 주가는 하반기 내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분석에 지난주 오늘 E&M을 비롯한 통신장비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한국전력, 2위는 애경케미칼,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두산에너빌리티, 5위는 카카오, 6위는 위비스, 7위는 파미셀, 8위는 미래에셋증권, 9위는 흥하해온, 10위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2차전지 관련주인 애경케미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폴라리스세원, 2위는 KPM테크, 3위는 스맥, 4위는 센서뷰, 5위는 엔투텍, 6위는 메가터치, 7위는 인상가, 8위는 아미노로직스, 9위는 나인테크, 10위는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스맥, 센서뷰, 엔투텍, 아미노로직스, 나인테크입니다. 스맥과 센서뷰, 아미노로직스는 개별 이슈가 있었으며 엔투텍은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나인테크는 2차전지 및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는 네이버,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두산에너빌리티, 5위는 한국전력, 6위는 카카오, 7위는 한미반도체, 8위는 현대로템, 9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0위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우진엔텍, 2위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3위는 폴라리스세원, 4위는 제주반도체, 5위는 알테오젠, 6위는 미래반도체, 7위는 PIE, 8위는 ABL바이오, 9위는 클로봇, 10위는 로킷 헬스케어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와 미래반도체입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동물실험 대체 수혜주로 부각되었으며 미래반도체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